KQ홀딩스의 정체랄까 또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게 이제 지주사입니까? 지사 아닙니다. 지주사 아닙니까? 근데 네. 저기 보면은 정관에 보면은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 경영 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KQ홀딩스는 2007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리콘밸리의 약간 창업 생태계를 한국에 예. 좀 이식하고자 예. 카카오보다 먼저 설립된 회사고요. 그래서 예. 사실 백인의 CEO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사실은 그게 좋은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 보세요. 저렇게 잔뜩 카카오를 통해서 지배를 하시면 이제 저거는 완전히 지주회사인데 그 지주회사가 또 뭘 하고 있나 봤더니 다음 보세요. 저 옵션 거래 저런 걸 하고 있어요. 선물 옵션 거래 이런 거를. 7억을 이익을 봤다고 저기다가 고시를 하고 사모 투자 신탁에 가입하질 않나 뭐 파트너스 밸류 사모 사채를 사질 않나 이거 완전 무슨 재테크 회사 같은데 2007년도에 카카오를 설립하고 나서 사실상 KQ홀딩스는 그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사업의 모든 진행을 멈췄고요. 예. 그리고 근데 카카오가 저렇게 그 무슨 선물 이후로 옵션 투자를 막 해서 8억씩 이익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지주사로서 계열사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경영에 간섭을 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하시고 이러면 이거 명백한 금산분리 위반이고 그러면 저거 분리를 하시든지 증권회사 하나 따로 차리시든지 금융업에 따로 진출을 제대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내 돈 내가 마음대로 한다 100% 지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KQ홀딩스는 더 이상 논란이 없게 그러지 않아도 더 이상은 이제 어떤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서 전환 작업을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현재로서 그 일정을 좀 더 앞당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K큐브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는 매년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K큐브홀딩스 일부러 결성기업 상태로 만들어서 우회적 탈세를 하기 위한 회사로 만들고 운영했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Q홀딩스는 자금 대출을 받은 주식담보 대출을 받은 게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만 사실은 탈세나 이런 목적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요. 작년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저 자료에 보면은 19년에 14억, 20년에 15억 정도의 총 급여를 지출했고 퇴직급여 명목으로 1년에서 총급여 명목은 13억 9,637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이 증인의 남동생 김하영 씨에게 지급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계속 답변을 확인하니까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장께서 직접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12월 31일은 K큐브홀딩스가 T포인 베스트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이 공시된 날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 흡수 합병된 T포인 베스트 대표자도 김마영 씨가 맞죠? 김범수 의장의 동생. 예, 대표는 맞지만 100% KQ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이게 30일 날 퇴사하고 그 해 바뀌자마자 1월 4일 날 다시 기업 결합이 접수됐으니까 또 그 회사에 소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퇴직금 14억인가를 받고 바로 며칠 있다가 다시 같은 회사 소속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형식상 위장퇴직이 아니었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퇴직 절차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회사에서 14억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게 적절합니까? 사실상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요새 곽상도원 아들 50억 때문에 퇴직금에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예, 당기순이익은 이자 지급 때문에 마이너스긴 하지만 사실 자산 운영을 통해서 사실 몇십억 내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몇십억 내지 몇백억의 정도의 이익은 냈다는 걸로 들었고요. 거기에 걸맞는 성과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퇴직급여 부분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 자료는 더 나중에 확보해 주시고요. 네네. 증인은 1월 19일에 333만 주를 친인척에게 증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김하영 씨에게도 1만 5천 주를 증여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가액으로 67억 9,500만 원 상당인데 14억 상당의 퇴직금 용도가 혹시 주식 증여세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주식 증여는 저하고 관계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증여가 됐고요. 그다음에 김하영 대표는 주식 증여세를 갖다가 주식 일부를 처분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나는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받은 것도 그렇고 며칠 있다가 다시 기업되었던 회사에 소속이 돼서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주식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의혹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자료를 살펴보고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K큐브 홀딩스 관련 자료 신고 누락 혐의도 있죠. 관련해서 공정위가 지금 조사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관련 자료 제출이 누락된 사실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예, 전달받았습니다.